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남수 정보보호학과장을 모시고 정보보호학과의 교과과정과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보호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스마트 IT 사회를 책임지는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과과정을 설계를 했는데요. 1학년부터 해서 4학년까지 보시면 과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만 가지고 각 학년에 대해서 교과과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학년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전문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또는 다른 과정의 학위를 마치시고 오신 분이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과목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1학년 과목에는 개론과 그리고 구현을 위해 필요한 파이썬 기초, 그리고 이론 이해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 수학,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이제 트렌드, 현재 정보보호나 아니면 IT 쪽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지라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 차세대 보안 개론 정도의 과목들로 가볍게 들으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2학년 과목부터는 이제 뒤에 전공 트랙 로드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심화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수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루닉스와 리눅스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서버 같은 경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아까 차세대 보안 개론에서 만약에 언급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데서 필요한 사물 인터넷 보안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1학기 때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이론적인 거를 이제 정보보호 쪽에 조금 더 접목을 시켜서 암호 이론 또는 기초 암호 알고리즘 이런 과목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구현 관련해서는 자료구조, 운영체제 이런 내용들로 아마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게 되면 3, 4학년 또는 이제 편입한 학생들이 주로 듣게 되는 내용이 실제 우리가 정보보호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학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보호 프로토콜, 개인정보보호, 보안과 해킹, IT 서비스 보안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2학기 때 네트워크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해킹 바이러스 실습까지 해서 1, 2학년에는 기초에 대한 내용을 기초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웠다면 현실적인 응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3, 4학년 때 배우게 될 텐데요. 그와 맞춰서 이제 4학년에는 이제 현업에서 실무와 실습과 연계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 보안, 산업 보안 실무,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 나중에 자격증에서 설명드릴 실습 총론, 시사 총론, 그리고 사이버 테러 및 대응 전략, 그리고 근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내용인 사물 인터넷 보안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리는 시점에 맞춘 트렌드가 반영이 된 겁니다. 저희 정보보호학과에서는 굉장히 정보보호가 굉장히 사회의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교과과정 능동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과목 중에서 거의 3, 4학년 과목들이 계속 그런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정보보호학과 교과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보호 장남수학과장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교과과정을 보면 기반 과목이나 구현 과목,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정보보호의 기술 흐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목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오신 학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과목 또는 필요한 과목을 구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결정해서 또는 본인이 결정해서 수업을 듣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약간 미비하고 또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받고 싶은 그런 학우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보호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교과과정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학우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혜정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교과과정 내용을 학생들이 조금 더 본인의 전문성과 연결시켜서 들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킹 바이러스 전문가 과정, 두 번째가 사이버 수사 전문가 과정, 세 번째가 산업 보안 전문가 과정입니다. 밑에 이제 설명들이 쭉 써 있는데요. 해킹 바이러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을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무형 보안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목들로 구성이 돼 있을 거고요.
사이버 수사 전문가는 사이버 수사,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2000년도 초반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필요한 그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또는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 이런 것들 함양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사이버 수사 전문가 트랙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산업 보안 전문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있던 기업체 또는 사회 기반 시설에서 보안적인 관점을 갖춘 그리고 보안적인 체계적인 지식과 윤리의식을 갖춘 산업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보안 전문가 과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초 과목은 거의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치하죠. 트랙 전문가 과정과 상관없이 기초 과목들은 다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본 과목들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 전문가가 또는 어떤 과정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정보보호에서는 기본 함양 또는 기초 지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기초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보보호 개론, 뭐 기초암호 알고리즘, 정보보호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정보보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 어떻게든 피할 수 없는 정도의 과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전문가의 특징이 나눠지는 부분이 이제 심화와 응용에 들어가게 되면 과목들이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해킹 바이러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템,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그 해킹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지 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지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심화 과목에는 뭐 보안과 해킹 그리고 뭐 시스템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그리고 응용에는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해킹 바이러스 실습, 최신 해킹 실무 이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버 수사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사이버 수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익힐 수 있도록 사이버 수사, 사이버 보안 개론, 뭐 그리고 정보보호 응용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응용을 해서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뭐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실제 이게 수사다 보니까 법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됩니다. 사이버 수사에서는. 그래서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법 및 사이버 법률, 뭐 사이버 테러 및 대응 실무, 그리고 최신 해킹 실무 이런 과목들로 이제 응용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보안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다루겠죠. 왜냐하면 기반과 인프라를 다룰 테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또 자격증에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습 총론, 시사 총론이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응용에는 요것도 이제 근래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산업보안 실무, 뭐 정보보호 컨설팅 이런 내용들이 응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목만 꼭 이 트랙에서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기존에 이제 저희 재학생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정도가 돼야지 최소 전문가로서의 과목으로는 이제 필요한 트랙의 구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교과과정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교과목 명에 이제 시습 총론이라든지 시사 총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자격증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 뭐 재학생들에 대한 제시, 재학생들에게 제시 이런 것들이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관심 받는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혜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교과과정에 보면 시사총론, 시습총론 이렇게 이제 국제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할 때 과목명으로 자격증을 넣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기에 과목명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담아서 학생들의 오해의 소지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필요한 과목들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보호에는 필요하다는 걸 좀 강하게 느끼게 하도록 저희가 이제 교과과정에 넣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자격증도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먼저 국가공인 자격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키사가 주관 기관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주관 기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는데 현재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기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정보보안 기사와 정보보안 산업기사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안에 이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 내용들은 이제 여기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고 홈페이지도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과의 교과관에 담겨 있는 과목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수 커트라인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관련 시험에 대한 준비를 내용을 하시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과목을 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보통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보호 관련 학과의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면 자격에 응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해당 과목들을 들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이게 또 수업과 시험은 조금 다르니까 자격증에 관한 공부나 준비를 학과에서 하는 모임이나 동호회 또는 뭐 여러분들 동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졸업할 때쯤 돼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국제 자격증을 설명을 드리면 C사, C습, ENC, CCFP 그래서 정보보호 관련 가장 유명한 국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 4개를 제가 많이 넣는 이유가 뭐냐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문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어떤 역할이 조금 있죠.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특정 수사기관, 어떤 특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가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격증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학업을 충실히 해오신 분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준비를 해도 제가 취득하는 분을 보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자격증도 국제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국가 공인 자격증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계속 갱신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한 내용들은 여기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정보보호 학과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보보호 관련해서 국내 국제 자격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내는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 자격증이나 공인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SJCU 민간 자격증을 저희가 각 그 로드맵별로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과정과 맞추어서 해킹 바이러스 전문가 과정, 포렌식 보안 전문가 과정, 그리고 산업보안 전문가 과정에서 민간 자격증을 그 전문가 과정을 이수를 하면 따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건 아까 유해진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 그 로드맵에 맞추어서 저희가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건은 전체 과목 중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설명된 과목 중에서 총 9과목,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겠죠. 학생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평균 평점이 3.0 B 이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 그렇죠? 자격증을 발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 이 교수님과 유해진 교수님과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로드맵을 잘 설계를 하셔서 졸업을 하실 때는 민간 자격증, 아까 보셨던 뭐 국가 공인 자격증 그리고 국제 자격증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취득해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잘 설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학과장이신 장남수 교수님께서 정보보호학과의 교과과정하고 그다음에 뭐 로드맵 포함해서 그다음에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더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그렇죠. 해도 괜찮겠죠? 네, 홈페이지에 보면 안에 이제 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조교 선생님도 있고요, 튜터 선생님도 있고 다양한 채널로 교수님들과 컨택해서 의견을 여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와서 내용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보호학과 교과과정 그다음에 자격증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고맙습니다.